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어지럽습니다.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그룹이 파산하고, 또 이제 크레딧 스위스 그런 투자은행이 또 무슨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은행이나 그런 은행들이 상당히 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빠지고,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이 좀 더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주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금 다 팔고 일단 도망갔다가 나중에 좀 안정되면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금융위기라는 게 어떤 전쟁이나 실제로 식량이 부족해진다거나 그런 실제적인 그 위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좀 꼬이는 거죠. 돈의 흐름이 꼬여가지고 뭔가 제대로 돈이 돌지 않을 때 금융위기가 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뭐가 많이 꼬여서 발생을 했죠. 일단 그 서브프라임, 이제 집을 사는데 대출을 좀 무분별하게 해주고, 근데 그 대출 해준 걸 또 모아서 무슨 상품을 만들고 여기저기 막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제 금융 상품들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심하게 꼬인 상태에서 이제 터지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꼬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터지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가 작용해야 되죠. 심리가 안 좋아졌을 때, 꼬인 상태에서 심리가 안 좋아졌을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꼬여 있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한 2004년, 5년 이때부터 이미 한참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단 심리가 상승한다는 심리가 있으면은 그게 상관없이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심리가 딱 조금씩 돌아서면서 어떤 임계점을 탁 넘어버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내 돈이 진짜로 멀쩡한 건가? 내 돈이 무사한 거 맞나? 이러면서 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파산이 발생하고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거죠. 이번 SVB 사태도 단순히 꼬여서 발생한 게 아니라 물론 SVB 은행이 좀 잘못하게 이제 무리한 것도 있는데, 또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여러 어떤 투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그 리포트를 내니까 이 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은행에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심리가 이제 다운이 되면서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갑자기 인출을 다 하니까 뱅크런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 파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어떤 금융 환경이나 이런 게 꼬여 있고 이제 금리가 단순히 오른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심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다운이 돼야, 심리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심리가 이제 또 임계점을 넘을 것인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로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이제 그것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심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미국의 연준이죠. 연준에서 다 살려주겠다 하면은 심리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고 어느 곳도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그냥 죽여버리겠다, 한번 터져보자 하면은 터지는 거죠. 예, 물론 연준에서 무조건 다 살려주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좀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살려줄 수는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번 사태는 연준의 책임도 사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터뜨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연준이 책임을 좀 면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일단 코로나 때 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연준만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을 너무 심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인플레를 유발하고, 거기다가 인플레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너무 좀 조절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터질 땐 터져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니까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좀 져야겠죠.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일단 좀 쓰러지려고 하는 은행들을 조금씩 구제해주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충분히 보이고 있고, 예. 지금은 2008년만큼 그렇게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위기가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융위기가 오는 조건은
일단 뭔가 금융적인 상황이 꼬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심리까지 악화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투자 포지션을 저는 유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어떤 투자 은행들이나 그런 곳에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무조건 살려주면 안 되고 그 은행의 지분을 뭐 거의 다 이제 뭐 정부에서 뺏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제 금융을 해주면서 뭔가 아주 큰 페널티가 있어야 이제 함부로 돈을 다루지 않겠죠. 그런 CEO들도 뭔가 조심하겠죠. 예, 어쨌든 모두 힘내시고요. 예, 233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보다 몇십 원 이자가 붙었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4,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776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제법 저는 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이 제 포트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6만원 정도 되고 뭐 지난주보다 약간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5만원 정도, 예, 뭐 지난주보다 약간 내렸습니다. 예,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232주차까지 왔고요. 232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0원 투자해서 현재 96,139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4,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776만 5,114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6만 3,567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5만 5,985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5,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928만 805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2,028만 805원입니다. 예상 배당금은 한 483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조금이 아니고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